김나영? 김나영 학생하고 김유진 학생, 여기 청년이시고요. 지금 오늘 한 분이 독감이 걸리셨고 한 분은 교육 중이라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정이도 좀 앉아. 8명의 노제 서포터즈를 할 거고요. 매월 한 번 정도 모이고요. 3번 정도의 개인 활동이라는 게 SNS에 지역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행사에 참가해줘서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12월에 저희가 5달 동안 20만 원씩 드릴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오시면, 교육 오시면 한 번에 활동 5만 원을 드리고요. 그 일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SNS에 3건에 그 지역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시면 되는데, 그걸 3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사진 찍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올해는 너무 바빠서 몇 개의 행사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 동안 전미에서 그 도시재생 상인형 향강화 교육과정 졸업식을 겸한 워크숍을 해요. 21일 거기 와서 사진만 찍으시면 한 건에 5만 원짜리의 그 일지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1일 날도 또 와서 하면 또 쓸 수 있겠죠. 차량이 없어요, 그죠? 근데 차량이 보시면 차 있으신 분이 저기 한 분 계시고 2분 계시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팀을 좀 어울려서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세하게 서포터즈가 뭔지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는 여기 김나영 선생님만 그 처음 오신 분이고, 저희 뒤에 방기석 팀장님, 우리 정영훈 팀장님, 그리고 이현정 연구원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에요, 분은.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 신근혜 선생님, 여기 성함이 김정재 선생님, 그 다음에 문순옥 선생님,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김용욱 선생님, 김유진 선생님, 또 한 명이 안 오신 분이 유지성 씨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김은정 씨, 이렇게 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번 만나시고 일지 제때 써주시면 저희가 20만 원 건당 드리는데, 저희가 세금 8.8% 떼고 드리니까 이건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꺼번에 신고할 때 다 받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 드린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할 때 도시재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많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고향이 이렇게 붕괴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이라고 됐네요. 뭐 이렇게 해서 고향이 붕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도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서 그래요. 인구가 줄어서 지역 소멸이 됐고, 특히나 삼척시가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왜 슬럼화 되냐면, 새로 주택이 노후화되고 그 노후화된 공간에 관리 비용이 증가돼요. 그러면 여길 또 안 하겠죠.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 가고, 이 집은 여기 이 도시 같은 경우 보면 취약계층이 전임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중소득층, 노인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집단화돼서 마을이, 도시가 슬럼화 공동화돼요. 대표적인 데가 바로 여기 전두시장이에요. 전두시장이 꽤 좋은 데였죠,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 가고 할머니들이 주거단지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도시 지역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슬럼화되고 공동화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그 구도심과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거점이 됐던 전통시장, 저희 같은 역세권, 역 주변의 중심사권, 이것들을 옛날 같았으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경제상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살아있던 슬럼화돼서 취약계층이 집단화되어 있던 사람들은 내몰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내몰린 현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도움이 되고, 지역이 이 공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만 있는 개발 정책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본격화되고 이런 게 2014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되어 오다가 이런 식의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부예요. 그래서 뉴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책화되어 있던 사업은 좀 없어지고 그냥 도시재생 원류의 사업들만 좀 한 4분의 1 정도 축소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2020년
20년도에 사업을 지정받았으나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도시재생 할 때 보면 쇠퇴, 인구 감소, 사업 체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요게 있어야지만 도시재생 사업적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없어졌는데 뉴딜 사업인데 이렇게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대형, 중요지간 경제 기반형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통합돼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주거 중심 시가지원 경제 기반형 같은 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보통 보면 우리가 하는 데가 뭐냐면 중심 시가지형이거든요. 상업적 지역 상권 20만 제곱미터. 그 석군과 우리 동네 부지고 150억을 지원 받습니다. 저희 150억 플러스 기금 10억에서 165억이라고 1200억에서 265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여기 보면 265억이라고 하는 유리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저 옆에도 있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인데 도계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인데 기본적인 것은 여기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시가 사서 200억 주고 사서 요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사서 여기에 1, 2층에 청년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청년 행복주택과 1, 2층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코워킹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업 공간도 되고 교육 공간도 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가 골자고요. 나머지는 옆에 있는 석공 시설물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기본 계획인데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던 게 뭐냐면 20년 12월 달에 저희가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21년 부지 협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도 준비하고 있었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작년 4월에 석공이 폐광을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폐광하니까 시는 다른 생각이 생겨요. 이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200억 돈 안 들여도. 그래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고 LH로 LH의 개인 문제 때문에 이 아파트 신축에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여기에는 청년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여기는 이제 주거주택 좀 이름이 갑자기 단어가 되는데 잠시만요. 마을전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요거는 시가 돈을 좀 더 주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 여기도 협약을 맺어서 이제 협의가 곧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부분은 지금 조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는데 시는 가능하면 기재부를 통해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 기금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진행 안 되는 것과 별개로 이 땅을 이미 우리 도시재생 사업 기금으로 사서 아파트는 내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지역 활성화의 거점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여기에 살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지역에 거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주변의 상권도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이 코워킹 공간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좀 추동해보자 이런 겁니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계 도시재생 사업은 이걸로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옆에 있던 여기 새로 지어진 노인복지관의 시설물 들어서고 뭐 이런 거는 다른 사업을 이제 융합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전통시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지역특화, 부처협업, 민간운영 이 한 4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틀어드릴게요. 저보다 말을 더 잘하니까. 소리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점 저기 천천히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근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려면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민간 형식 혹은 공공위탁, 공공지경의 다양한 중간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NGO를 사단법인 도시재생 플랫폼, 삼척 도시재생 플랫폼이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이 사업을 운영할 역량이 있음을 인정받아서 7월부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데 중간지원 조직이 주변에 많습니다. 옆에 보면 대부분 무슨 센터 이렇게 묻는 거 이런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정부가 다 못하니 민간에 위탁하거나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복지의 전문기관이, 저소득층의 자활은 지역자활센터 같은 전문기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역할들을 공적인 영역에 하고 있고 저희는 도시재생 분야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의 형식이고 방식이고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민간과 행정의 중간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걸 하는데 저희 센터의 지금 입장에 삼척시에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농업정책, 청년, 도시재생 이런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이건 지역이 현황도 사람도 없고 활동가도 없고 사업 영역도 겹치니 저희가 한번 도계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지원 정책들은 좀 총괄해서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센터장님의 입장이시고 저희도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중간 조직들이 여러분들의 지역 참여와 활성화를 여러분들의 지역 참여 그 참여를 통한 도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도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을 잇는 중간 가교고 대신 민간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조직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게 주민에 기반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런 조직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행정에 가까우면 행정의 말을 들어서 행정의 입장을 주민들한테 해설해내는 그런 구조겠죠. 근데 우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입장과 지역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설득하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나름의 시스템이 있고 주민 나름의 시스템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해 많이 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잘 이렇게 조율해서 이런 지역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주민기자라고 써 예전에 주민기자라는 걸 운영을 했고요. 이제 서포터즈 똑같은 겁니다. 주민기자가 지역에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을 역할로 주민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활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기자단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서포터즈예요. 이 서포터즈를 주로 잘 운영했던 데가 다 기자단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작년 작은 다 업그레이드 못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지역 사업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데 서포터즈는 대표적으로 조치원의 도시재생 서포터즈는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 조치원이 아니어도 조치원이 지금 세종시에 편입돼서 되게 큰 도시예요. 옛날에 연기군이었는데 그 도시에 무슨 대학교가 여러 개 있대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도시재생 사업계획도 여기랑 똑같아요. 우리 훔쳐왔겠죠. 설마 걔들이 먼저 했으니까. 걔들이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팀을 꾸려주고 그 서포터즈한테 과제를 줘요. 그 서포터즈가 그 지역 활동을 하면서 계속 모이고 토론을 해서 우리 지역을 혁신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그 사업계획에 맞는 돈을 줘요. 그러면 우리 한 팀이 모여서 청년들이 네 명에서 한 팀이 모여서 도계 지역의 지역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너무 소개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창업지원금도 주고 폐공과 활용 창업지원도 주고 청년 수당도 주고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모른다. 이걸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업무로 하겠다. 그럼 돈이 얼마 필요해? 우리 한 500만 원만 주면 도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겠다라고 한 5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채택하고 해주는 거죠. 올해는 그까지 못하지만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낸 의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사업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런데 올해는 그것까지 하지 않고 이름만 좀 바꿨습니다. 지향 자체는 서포터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주민기자단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재생과 지역을 좀 이해하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 날짜도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단 교육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막 도계를 찾아갈 수 없으니 제가 좀 몇 군데 모시고 도계 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도 현장에 가서 해설해드리고 사진 한 번 찍으면 그게 또 일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SNS에 글을 올리고 글을 좀 자주 써주시면 저희가 소식지에 글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뭐 특별히 또 신경 써볼게요. 요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된 일정이고요. 활동비와 보상은 뭐 이렇습니다. 최대 5만원 쭉 인데 총해서 20만원을 드린다고 무조건 20만원 받아가셔야 되고 저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늦게라도 12월 안에 4건의 SNS 홍보 실적이 없을 수 있죠. 4건의 활동일지를 쓰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활동일지를 교육학문은 활동일지 한 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현장 들어가면 한 건, 이렇게 2건 되죠. 거기서 봤던 컨텐츠를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에 찍어서 올리고 그걸 일지로 쓰면 또 한 건 한 건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이 좀 바쁩니다. 4건의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내일하고 모레하고 저희가 상인영양관의 워크숍이 있으니까 거기 오셨다가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시면 한 2건 해결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27일날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셔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또 좋은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4건 가지고 아까 급여는 40만원인데 8.8%를 떼고 내린다는 거 그건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써야 될 게 도계의 석탄유산, 옛날 사진, 관광지, 그 다음에 뭐 기록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없지만 너와지, 이끼폭포, 느티나무, 무인폭포 이런 산업자원이 아닌 생태환경자원, 주민들의 전통문화, 역사자원들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 가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케다라고 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폐기금이 들어간 그 사업장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어떻든 인정받았고 지역에 기금이 투입된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마케다 4호점, 예선식당 아니면 뭐 마케다 10몇 호점 뭐 어디 이런데 김가찬 어딘 데 가서 여기 도시재생 사업 아니면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라고 이렇게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막연하고요. 처음 하면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거 이겁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한 건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고 여기 잠시만요. 여기 일지 좀 말씀드릴게요. 서포터 활동을 이렇게 첫 장에 보시면 이게 6이라고 써있죠? 이거 나중에 사람 갖다 드릴 테니까 이 활동 일지를 6번 써도 저희가 20만원 드리고 4건 써도 20만원 드리니까 4건으로 하시고 그 날짜는 뭐 같은 날에 중복돼서 10만원 줘도 되긴 하지만 오늘은 12월 19일 날 도시재 서포터 운영교육 활동 내역에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내일을 하면 상인 역량 강화 과정 성과 공유 워크숍 1일차 그 다음에 2일차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일지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돈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넘기신 활동일지입니다. 활동일지도 아주 간단하게 4줄에서 5줄 이렇게 써서 예를 들어 오늘은 위에 체크할 때 교육에 체크하시고 주제는 서포터 운영 교육에 체크하시고 참여자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이름 쓰셔도 되고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직원 나 이렇게 나머지 서포터즈 이렇게 왜 8명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름 알면 다 쓰셔도 되고요. 현장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단톡방에 사진 올려서 단체 사진은 같이 쓰죠. 같이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화기로 한 칸씩 찍어갖고 또 하시면 됩니다. 전화기 꺼내갖고 저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사진이 진짜 안 통통해서 그죠? 사진 한 번만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 서포터 저 뒤에서 좀 다 일어나서 지금 저 글씨랑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한 건의 그 실적이 되는 거죠. 사진을 한 장만 쓰기 뭐 2장 정도 써주면 괜찮고 한 장만 써도 되는데 이거하고 저랑 저 찍은 사진 단체 사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다 일률적이어서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오늘 얘기하다 홍보 내용 이걸 빼려고 했어요. 제가 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활동했던 실적 이런 게 있으면 되니까 SNS 안 하시는 분, 자기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안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블로그 콜. 블로그 SNS라고 하는 게 다 되죠. 블로그가 참 잘 만들어졌고 하는데 예쁘게 만들어서 잘 홍보해 주시면 되고 홈페이지도 좋고 무슨 사이트도 좋고 합니다. 그 우리 공모사업으로 뭐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올리셔도 되고 안에 다양하게 블로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많이 카카오 스토리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오늘 그래서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뭐죠? 해시태그 도계 도시재생 서포터즈 도계 도시재생 서포터즈의 해시태그 달고 도계 역세권 유길 사업 아니면 도계 도시재생 사업 아니면 서포터즈 아니면 도계 기타 등등 해시태그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 찍은 걸 캡처해서 쓰면 됩니다. 캡처해서 쓰시면 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사실 뭐 잘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처음에 서류 해갖고 와서 손으로 쓰면 일이 2배가 되고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정도는 안 되면 와서 우리 이현정 연구원한테 좀 배워주십시오. 한 2달치만 써보면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4월달은 저희가 한 달에 20만원씩 돈을 꼭 드려야 되니까 4월달은 좀 일찍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달만 써보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별 없이 이렇게 바빠서 교육 못 나오시면 다음에 추가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활동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꼭 일정을 맞춰서 하면 안 되고 제가 나중에 꼭 한 번 정도 교육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게 있어요. 그때도 비슷하게 다른 선생님 한 번 모셔와서 다른 지역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그때 와서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홍보 내역은 인터넷에서 알지만 프린트 스크롤 키 누르고 그림판에 갖다 붙여서 요만큼 잘라서 딱 넣으면 이게 딱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 기기의 SNS에서도 딱 이렇게 캡처 떠갖고 그냥 그 사진 그대로 옮기셔도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뭐 이렇게 다른 데 보면 뭐 배지 뭐 신분증 이런 것도 주는데 굳이 뭐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 할 때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다이어리가 곧 나오는데요. 다이어리를 오늘은 못 드리고 다음에 올 때쯤에 다이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있긴 한데 저희가 처음으로 개봉하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이시로 필요한 도구인데요. 열어보시면 이게 뭐냐면 손난로 겸 보조 배터리 2만원 훨씬 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지만 저희 준비한 행주 볼펜이나 메모지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도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자 석탄도시 도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기념품으로 준비했고 사실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오픈하는 이걸 뭐 수료생들한테 또 줄 거니까 선생님도 한 개 더 받으실 거고 더 받으실 거기도 한데 더 받으실 거기도 한데 이걸 막 주진 않습니다. 하여튼 되게 귀한 선물이고 몇 개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됐습니다. 네? 아무도 안 줬다니까요. 자 우리 나와서 같은 사진 찍고 이렇게 이것도 한번 듣고 이현정 연구원 오시고 하고 여기